네, 관련해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시오. 예. 자, 보신 것처럼 이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김일성 사망 30주기에도 계속 우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김정은 배지도 계속 등장합니다. 이 같은 북한의 행보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 지금 이제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예. 이것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올 초부터라고 보거든요. 예. 4월 15일 같으면은 북한에서는 태양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그냥 태양절이라고 얘기 안 하고 4월의 명절로 이렇게 격화시켰단 예. 말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중앙당 간부학교 갔을 때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와 함께 자신의 초상화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난달 말 있었던 그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할 때 간부들이 전부 다 김정은 배지만 달고 김정은 나왔고, 배지만. 사실상 어제 같은 경우는 자기 할아버지 30주기인데 거기에서 노동신문에서 이제 물론 뭐 김일성을 이제 추모하는 글도 있었지만 네. 김정은의 취직도 이에 못지않게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제는 김정은이의 시대를 열어나가겠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후광을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이제 우상화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사실상 할아버지는 58살에 우상화가 시작이 됐고 아버지는 50살에 우상화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김정은은 이제 40살이에요. 이제 40. 지금 시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김정은 체제가 그만큼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우상화 작업을 통해서 체제를 안정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체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더 그렇죠. 강화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건데 김여정 부부장이요 담화를 내고서 네. 우리나라 이 포사격 훈련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난을 했는데 네네. 난데없이요 윤 대통령의 탄핵 청원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 상황이 좀 황당하긴 한데 어쨌든 이 북한 주민들을 보는 노동신문에 이 탄핵을 좀 언급한 것 어떤 속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뭐 사실상 뭐 뜬금없죠. 김여정이가 이제 통상 이렇게 담화를 발표하면 두 군데서 합니다. 조선중앙통신하고 노동신문에서 하는데 네. 조선중앙통신은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알리기 싫은 내용이 있을 때는 조선중앙통신만 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노동신문이 일부러 이거를 게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건데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것이 질문하신 것처럼 사실상 우리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건 정말 뭐 내정 간섭이라도 이런 내정 간섭이 정말 대단한 내정 간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게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남 갈등을 조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자기네들이 집회에서 교란도 하고 오물풍선도 보내고 미사일도 발사하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안을 위반해 왔잖아요. 네. 그것을 오히려 책임을 대한민국한테 전가시킬 목적으로 이런 담화를 발표했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다음에 도발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노동신문에 게재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대남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죠. 그렇군요. 자, 이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이 북러 밀착에 대해서 어제 러시아를 네. 향해서 강한 메시지를 네, 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남과 북 사이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잘 판단하길 바란다. 이런 네. 메시지를 냈는데 네. 또 러시아에 또 경고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번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러시아는 또 오늘 바로 또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남과 북 중에 결정하라는 한국의 접근법에 동의 안 한다. 양국의 어떤 이런 상황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사실상 이제 지난달에 푸틴이 북한을 방북해가지고 러북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었잖아요. 사실상 그 협정의 내용을 보면 1961년도에 군사협정 내용으로 복귀한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청와대 안보실장이죠. 안보실장이 그러면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이게 대해서 우리가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푸틴이 이제 북한을 방북하고 난 뒤에 바로 베트남을 이제 방문을 해서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기자들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 푸틴이 한국이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그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이제 나토 정상회담에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출국을 어제 하셨는데 밤에 했죠. 로이터 통신에서 이제 질문을 했단 말이죠. 예. 기자회견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서면 이제 답변을 할 때 그러면은 이게 러시아에 대해서도 뭔가 경고를 한번 하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도 한마디 했는데 그러면은 러시아한테 네가 남한과 북한 중에서 선택을 해라. 잘 선택을 하라는 거죠. 네. 만일 이 러시아가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군사 지원을 하게 되고 첨단 기술이 넘어가게 되면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비살상 무기만 지원하는 거 이거 이제 검토하겠다.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크렘린궁에서 답변이 우리는 이제 남한하고 북한하고 잘 지내보겠다라고 네. 하는 건데 러시아도 이제 고민이 많다는 것을 아마 이런 크렘린군 대변인을 통해서 말하지 않았는가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의 어떤 강한 메시지에 이어서 북러 밀착에 중국도 좀 단단히 화가 난 모습이다라는 거 오늘 조간신문에 나왔는데 예. 어떤 내용이냐면 중국이 최근 북한 당국에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전원 귀국시켜라. 예, 예. 뭐 이렇게 최후 통첩을 했다고 합니다. 뭐 북한 길들이기냐, 김정은 길들이기냐, 뭐 이런 등 반응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올해가 사실상 북중 수교 75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작만 하더라도 뭐 서로 축전을 주고받고 해가지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게 나갔는데 예. 아마 이제 이게 북한이 너무 이제 러시아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2018년도에 김정은이가 딸행 가가지고 그 시진핑 주석하고 같이 이제 해변을 산책하면서 걸었던 것을 그거 발자국을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네, 화면 그것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없애버렸잖아요. 그것만 없애버린 것이 아니고 사실상 리창 총리가 한국에 와가지고 한일 중 정상회담하고 한중 정상회담하고 난 뒤에 돌아가는 그날 밤에 정찰 위성 발사까지 네, 했거든요. 맞습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준 거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조선중앙통신 이렇게 나가는 거 위성 나가는 것은 여태껏 이제 중국 위성을 통해서 나갔는데 러시아 위성으로 갑자기 바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난 4월 달에는 중국에 근무하고 있는 북한 외교관 네, 이거 밀수한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조사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관 통제도 지금 점점 더 강화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북한의 노동자들이 중국에 굉장히 많이 나가 있는데 그거 다 철수시켜라. 네. 사실상 지금 북한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것을 방증해 준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죠. 어쨌든 북한이 러시아만 바라보면서 네네. 중국하고 멀어지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자, 이번 다시 좀 돌아와서 북한 내부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북한 매체를 보면은 북한 여성들의 활약이 좀 활발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먼저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멀리서 보기만 해도 맥주 생각이 절로 나게 하는 저기가 바로 화성대동강 맥주집입니다. 맛이 부드러우면서도 쓴맛이 적당하고 상쾌한 맛을 주는 것으로 해서 걸프에서는 공이 바깥 구역에 떨어지는 경우 분실공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선수는 2점을 잃게 됩니다. 네, 좀 이색적인 모습입니다. 국내 네네. 리포트 보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한데 어쨌든 북한 여기자가 직접 골프도 치고 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 북한이 이 월간지 같은 걸 통해서 네. 여성들의 어떤 리더십을 좀 부각하는 것 같은데 이런 움직임은 실제로 많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게 이제 분위기 조성이죠. 그 분위기 조성이다. 분위기 조성인데 누구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냐라고 예.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김정은의 우상화가 시작이 됐고 그 우상화의 다음 이제 숙제가 뭐냐하면 소위 말하는 제4세대의 리더, 제4세대 지도자들을 이제 띄워야 되는 거거든요. 후계자 예를 들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김주애를 띄워야 되는데 김주애가 여성이지 않습니까? 여자 13살짜리 이제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우리로 보면 네, 그 지금 정도의 화면에 나이인데 나옵니다. 여성집이 계속 띄우고 있다. 북한이. 그런데 이제 예.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여성의 지위가 낮거든요. 예. 그러면은 여성의 지위 전체를 좀 올려줄 필요가 있어야 된단 인위적으로 좀 말이죠. 올려보겠다는 인위적으로. 그런 그래서 이것이 지난달이죠. 지난달 그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하면서 거기에 인사 문제는 아마 7월 2일 날인가 발표가 됐을 텐데 그 발표될 때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생겼어요. 네. 그게 뭐냐면 당 근로단체 부장, 당 부장이니까 엄청 높은 자리입니다. 네. 여기에 누가 들어갔느냐 하면 그러니까 북한의 여성동맹 위원장 했던 여자를 일부러 앉혔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북한을 전문하는 분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여성을 그 자리에 앉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게다가 이제 이것뿐만 아니고 최근에 나온 이제 잡지들 보면 3명의 이제 북한의 여성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여성들이 대의원들이란 말이죠. 그 대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부각하고 있고 지금 우리 텔레비에서 좀 전에 보도 나간 것처럼 여성이 골프도 하고 네. 여성이 맥주도 마시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성의 지위와 이런 것들을 조금 올림으로써 나중에 김주애가 자기 이제 후계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죠. 가스라이팅이다. 세뇌 교육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시켜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쨌든 뭐 딸 김주의 입지를 공고하기 위한 포석이다 네네. 이렇게 좀 해석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북한 주민들한테는 뭐 말씀하시면 가스라이팅이 통할 거라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이게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북한은 단 한 번도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예.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모르잖아요. 맞아요. 소위 말해서 조선 시대에서 일제 시대를 거쳐서 바로 이제 북한 독재 체제로 넘어갔으니까 그 체제가 그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신들이 스스로 이렇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 세뇌 교육을 당하면서 사상 교육을 이렇게 주입시켜 받아왔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교육시키는 것이 북한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이해할 겁니다. 이게 뭘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한테는 여성의 주의를 높이고 그리고 김주애가 나중에 이렇게 지도자가 되더라도 그냥 서스럼 없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세뇌 교육 작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북한 주민들 낮은 연령선에서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